오늘은 이제 교육과 평가라는 주제인데, 한 분야가 발전하냐 못하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어타 세계와의 경계가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활발한 실천이 있어야 되고, 실체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실천을 개선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한 분야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교육계는 어떠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교육평가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진정도식 교육평가인가? 근데 어떤 여서에서는 교육평가의 평가라는 주제로 글을 써봤지만, 그 다음에 교육 본이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교육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좀 특수한 주제인데, 품위평가 문제를 다루는 품위라는 개념은 내가 교육 본이론을 만들 때, 정말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 자신이 만든 것인데, 그에 대한 평가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품위평가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평가, 내가 이렇게 따옴표, 교육평가. 이것은 거의 이론적 검토보다는 관행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의 제1기 교육학의 체계 의 한계 속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됐단 말이죠. 실제 주로, 학교와 교육태를, 교육과 학교태를 동일시하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평가를 무슨 교육평가라고 한다든가, 혹은 기능주의 교육관에 의존한다든가, 이 두 가지 가장 전형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관이 근거가 없다,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 계속해서 검토해왔고, 우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개념, 주로 의존하는 게 내가 보는 지필검사가 아닌가, 방법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최근에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거의 되고 있는데, 교육평가 방법으로. 근데 사실은 학교 밖에서는 언제나 수행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각 분야마다 역사적으로. 이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데, 학교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교육평가의 진보다, 발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이제 가소로운 일이죠.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평가를 하다가 학교 밖에서 늘상 하던 평가를 안쪽에 도입한다는 것을 개소롭게 봐가지고, 이게 무슨 교육평가 분야에서 뭐 첨단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그 엉뚱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평가가 얼마나 엉뚱해야 하냐면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학업으로 치잖아. 그렇죠? 근데 학교 밖에서 뭐 어떤 수행을 잘한다 그러면 그 학업으로 쳐야 해요. 학업으로 안 치잖아. 그만큼 그 학교 안의 평가라고 하는 그런 그 장벽이 있다. 또 우선권을 그걸로 가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기적 교육관에 따른 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Y를 중심으로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달성하는 것으로서의 X를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따옴표 교육 과정이 이 Y를 달성했는가 의 여부를 따지는 게 교육 평가다. 이런 도식을 취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도 거의 명분이에요. 사실은 주로 교과서를 위주로 규정되는 성적이죠. 그러니까 비능주의적 교육관의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제로는 교과서로 위주로 규정되는 성적이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교과서의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그러잖아. 무슨 당연한 얘기처럼 얘기했는데 정말 그 어떤 독단도 그런 독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들려요?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 어떤 사람이 메카드가 왜 원산의 상륙작전을 하지 않고 인천에서 했는가라고 질문했어요. 학생들 학부모가 난리 났어요. 왜 시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인천 상륙만 얘기했지 원산 상륙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다는 거야. 병신을 만들고 있죠. 병신다움을 측정한다고 할까? 그렇게 발음당하죠. 놀라운 것은 또 교과서 안에 있는 게 정답이고 그 밖에 있는 것은 모두 오답이에요. 이건 놀랄만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라든가 입학시험 이것들이 전부가 그 교과서 위주로 규정되는 성적을 뜻한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잘 대응하는 방식은 뭐라고 써요? 구의지합이에요. 듣고 쓰는 거예요. 여기 돌리면 빵점이에요. 이거 돌리면. 그 다음에 주로 학생들의 서열화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교사, 학생, 부모 모든 사람이 성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합의한 바가 없어요. 별로 따지지도 않아. 문제는 그 성적의 서열에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서열이 사회 진출과 출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평가 전문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나는 교육 평가를 전공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교육은 뭐냐? 아마 어떤 다른 사람 이상의 대답을 보이기 힘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대로 교육은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다라든가 무슨 기능주의 교육관을 들먹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교육에 대한 개념이 푸어예요. 정말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무능하다. 그 다음에 그 평가 기준이 뭐냐? 이것도 몰라요. 그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교육평가 배울 때도 그건 클라이언트가 주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측정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위 value neutrality라는 말을 썼어요. 그 외부가 이제 학문 얘기할 때 나온 말인데 엉뚱하게 여기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묻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 평가를 성공하는 사람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에서 손을 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전문가 취급을 받느냐? 전문가들이 아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뭐 개념, 방법, 기법, 공식들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공식을 쓰면서 자기들이 전문가로 자처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주로 한국에서는 그 수능 시험에 동원되죠.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이들이 국가에서 주문하는 대로 하는 거지.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거기 항의하는 건 하나도 없어. 쉽게 내십시오. 난이도를 조정해요. 근데 그야말로 무슨 수능 시험이라면은 선발이 목적이고 그럼 변별력이 있어야겠죠. 변별력도 아무거나 없어. 쉽게 내 시험은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야. 거기서 항의하는 놈이 없어요. 구등급으로 하십시오. 100등급으로 만들어 놓고는 9등급으로 줄이는 거야. 칼을 이렇게 다 날을 세워놓고는 나중에 몽둥이로 그 무지개 하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야.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 100등급을 해놓고 100점 만점으로 해놓고 왜 9등급을 하는 거? 자를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결국은 9등급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과 같은 거야. 예. 말썽나지 않게 객관식으로 내시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놈들은 전부가 억지 답을 만드는 거야. 억지 문제에 대한 억지 답.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생일이 언제냐라든가 뭐 이런 거 구체적이냐. 이순신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상당히 어렵잖아. 주로 그런 식으로 하자가 없는 방식으로 말썽한다는 방식으로 하자가. 뭐 이게 이렇쿵저렇게서 뭐 정답이 없는 게 나왔다 했다 하는데 내가 볼 땐 넌센스야. 세상에 정답 믿고 없는 게 있어요? 정도 문제지.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무슨 EBS 범위 내에서 하라. 누가 수지 맞아요? EBS. EBS하고 교육부는 굉장히 결탁한 관계가 같아요. 내가 보기에. 예, 정말 이해관계가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평가 전문가, 아까 얘기한 기교, 그것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 한때 원점수를 비웠었어요. 그런데 교육평가에서 그야말로 초보 중에 초보가 지점수, 표준점수거든. 최근에 이제 표준점수를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만들면 전부가 정상분포 곡선이 돼버려요.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렵든 쉽든 간에 정상분포에서 거기 실정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지점수를 쓴 게, 표준점수를 쓴 게 얼마 안 돼. 예. 내가 평가원인가 한 데가 있어서, 평가하는 교수한테 선배인데, 거기 나다니는데, 뭘 어드바이스 하고 있어?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표준점수도 쓰지 못한 기관, 무슨 어드바이스 하고 있는 거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거기를. 거기 갔다 무슨 돈이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 외에 정말 교육평가 전문가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걸 참아가면서 그 기관을 다닙니다. 이게 현재 상황인데, 문제점이 뭐냐? 대상 하나 가치면에서 교육평가라는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다.
아까 이대로 교육교육 학교태, 그러니까 기능주의. 그런데 그 사이도 왔다 갔다 해. 예를 들면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기능주의 교육관에 하면은 정확히 학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학교 밖에서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지. 같이 교육평가에 대해서 악용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또 타협해요. 그 사이에도 그러니까 이들이 택하는 교육관은 이혈령, 비혈령 교육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학교의 목적과 기능과는 아무 상관없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교육의 목적에 대한 거창한 논리가 많잖아. 홍익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21세기적 인간, 무슨 창조적인 인간, 사회발전, 문화진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평가한 적 있어요? 그 평가 분야죠.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이데올로기, 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동원되는 것이 용병학문적 교육과인데 용병학문마다 각각 다른 걸 요구하죠. 여기 목적으로 심리학은 이제 자식이라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행동 수정해야 된다는 놈이 있고 그들만 해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회학에는 무슨 아까 전에 얘기한 재생산한다 혹은 리지스턴스 저항하는 거다. 그거 측정한 적 있어요? 측정하고 있다고. 그 철학에서는 무슨 항존주의다 무슨 탈근대다 그거 측정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말만 했지 평가를 하는 거야. 최근에는 일반 대중이나 정부나 기업체에서 혹은 자격증 주는 데서 이른바 institutional accountability라고 제도적 책무성이라고 하는데 학교한테 따지는데 그것도 결국 쥐꼬리만한 성적으로 잡는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야. 미국서 어카운터빌리티 얘기 나왔을 때, 내 너무 지도 교수인 크롬박이 하는 말이 미친 짓이라고 그러더라고. 어카운터빌리티 따지는 게 미친 짓이다. 그래서 학교의 목적과 기능의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다만 학교가 만들어진 전 근대적 인간의 평가 기준이 작용하고 있다. 전 근대적 인간을 평가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또 하나는 평가의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것. 평가의 목적은 뭐냐? 교육을 개선하는 거예요. 교육평가의 목적은. 그렇죠? 교육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데 공헌하지 않는 평가는 거의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평가 결과가 교육 개선에 이용된다는 말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글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또 하나는 아까 교육평가 전문가와 관계되는 것이지만 측정 가능한 것만 측정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경험에는 측정이 가능한 것과 측정하기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특히 과학, 심리학은
인간성 가운데 측정 가능한 것만 연구합니다. 그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측면을 연구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심리학이. 검증할 수 있는 인간의 측면을 연구하죠. 그것이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거 아니야. 실현시키고.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측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특히 객관식 측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컨대 품위 같은 거.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거는 측정 가능한 것의 범위를 벗어나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교육 수교련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어떤 특정한 기능의 부작용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있다. 내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칠판에다가, X가 있고, X가 결정하는 것은 Y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Y가 교육 목표고, X가 교육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교육의 성공 여부는 X가 얼마나 Y를 결정했는가. 여기에 준해서 평가하고 있죠? 왜 안 그래? 그런데 잘 보세요. X가 결정하는 것은 Y뿐이에요. Y 이외에 많은 요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A, B, C라는 것만 내가 얘기했는데, 수만 가지를 결정하는 거지. X라는 게, 그래서 어떤 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택하든 간에 그 여타 것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로지 Y만 결정한 거 가지고 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한다. 이건 과학주의의 잘못된 적용이에요. 아까 심리학의 경우 X가 Y를 결정한다는 것을 가설로 잡을 때 오로지 그 측면만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가설 검증할 때는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A, B, C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한 것은 오차별량이라고 해요. 예? 오차별량. 그런 거 들어봤어요? 오차별량에서 잘못된 별량이에요. 근데 교육에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학에서 연구하는 것과 교육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데, 교육부 과학화를 얘기하면서 저 멍텅구리 같은 비과학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기능주의적 교육관에서는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제 기능주의 교육관의 한 유형인데, 입시는 했는데 여타의 다른 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잖아. 그렇죠?
입시 준비에다가 손해본 게 얼마나 많아요, 젊은이들.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불쌍히 죽겠어. 그 부작용.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 평가하고 있잖아. 시험에 붙었다, 안 붙었다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염치 없는 짓인데 잘못된 귀인을 한다. 애트리뷰션을 한다는 거죠. 기능주의 교육과는 Y에 영향을 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그 X라는 것은 어떤 우연적 사실이라는 말이죠. 필연적 사실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Y라는 결과를 X가 가져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사실을 해석해야 돼요? 그것을 그 프로그램으로 했던 개념이 틀린 거지. 그렇죠? 개념이 틀린 거야. 가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주의 교육과는 가설의 토대를 두고 있고 그 가설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이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육학자나 교육평가 전문가들은 교육이 잘못된 걸로 평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탓하지 않고 교육이 잘못됐다. 그래요. 교육 현상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자들한테. 네, 정말 화내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대한 스토커다라는 말을 하잖아. 교육을 위한다 가지고 사실 교육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참말이야. 거짓말 아니죠? 공감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거예요. 평가가 교육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된 거야. 성적을 넣기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다는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평가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전문가들은 객관식 시험에 집중하고 학생들은 그 객관식 시험에 적응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좋은 대학 다 나온 것 같은데 다 여기에 적응해서 산 거야.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보기엔 얼굴이 누른 것 같아. 네, 그렇게 떴어. 나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그래. 그러면 이런 아무 쓸데도 없는 교육과는 무관한 그런 평가를 위한 평가가 왜 있다는가 하는 거야. 세 가지 공모자를 일전에 얘기했죠. 거기 하나는 학부모의 선발 기능에 대한 집착. 성적은 문제난데 그냥 선발에서 1등하면 돼. 그 다음에 과학주의인 절차와 방법으로 전문가 취급을 갖고 있는 교육평가 전문가들. 그 다음에 학교 체제, 현상 유지를 위한 학교 체제. 더 높은 학교로 올라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그러잖아. 얼마나 좋아요, 학교 체제 입장에서. 여기에다가 또 추가할 게 많지. 입시 사업체라는 게 있죠? 아주 번창하고 있죠? 호황이고, 거기는 학원도 있고, EBS도 있고, 그렇다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건 좋은데 폐범을 당하고 있잖아, 젊은이들이. 이로 인해서. 그때 지적했지만 잘한다는 것으로 표명도 하지 않고 호소하고 있잖아. 이런 일 더 계속 할 겁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세력의 이득이 가는 방식으로 해서 너무도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력을 일단은 소탕을 해야 돼요. 소탕을 해야 돼. 예, 아주 범죄인으로 소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는 안 돼. 내가 너무 강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쌓여. 그 정도는 너무 완화된 평가예요. 그러면 교육 본인의 입장은 뭐냐? 교육 본인으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일단 인정합니다. 그런 것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평가라고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평가, 따옴표, 이것을 교육평가라고는 하지 말자. 이게 최소한의 요구.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겠다. 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평가라고, 교육평가라는 것에 딱 제외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정말 교육평가야. 그것만 제외되어 있어, 놀랍게도. 그렇다면, 뭐, 진정한 의미라고 할까? 아까 가짜 아닌 진짜 평가라 할까? 그건 뭐냐? 학교 내외의 보편적인 의미의 교육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는 학교 내외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평가와 구분되는 평가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쪽 분야에서 하고 있는 평가와는 다른 평가. 그리고 그 평가는 전 시간에 얘기한 모든 생활 공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교육의 측면에서. 가정, 학교, 직장, 인터넷 등등. 그런 어떤 평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평가는 학교 평가에도 포함이 돼야 돼. 저 시간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교육 평가도 포함시키자 그런 표현했죠. 그 말이 정말 이해하려면 머리 몇 번 굴려야 돼요. 돌려야 돼. 그렇지. 지금 이해가 돼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안에 교육 평가도 포함시키자. 한 번도 교육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말고 교육평가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진술되어야겠습니다. 우선 평가의 목적이 뭐냐. 근데 우리 삶에서 엄청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하루에 시작해서 평가 활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야.
하루 종일 평가하면서 사는 거예요. 뭔지 평가하면서 살아.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한 번도 평가 안 해본 사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병원에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야. 평가라는 거. 인간의 이상. 누가 어떤 것을 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 자체도 하나의 평가의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 사실로서의 평가. 다른 하나의 평가는 그 평가가 제대로 된 거냐, 그 당위론적으로 보는 평가가 있어요. 왜 안 그래? 제대로 된 거냐?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것이냐의 한 부분이 그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해서 사태의 개선이죠. 개선에 이것이 인풋가 되느냐, 평가의 정보가 반영되느냐. 그 다음에 평가에서 중요한 게 그 평가 대상과 평가 기준이에요. 무엇을 평가하냐? 무엇을 평가하느냐? 그게 규정이 안 되면 평가가 아니야. 그래서 누가 무엇을 평가한다고 할 때 무엇을 평가하느냐가 물어야 돼, 자기. 네, 사실로서의 그 대상이라는 것은 많죠. 특정한 대상, 사건, 사태, 인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분야별로 보면은 각 분과 학문이 그 대상 세계를 규정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그렇잖아. 내가 자꾸 이론하는 것이 가장 그것이 구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이 추상적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가장 구체적이에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모든 평가에는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평가라는 말이 어떤 가치에 준해서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적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에 검주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령 전등이라는 대상이 있으면 그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밝기에서 평가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금덩어리는 무게에 의해서 평가하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등을 무게로 평가한다든가, 그렇죠? 금을 밝기에 의해서 평가한다면 좀 이상하죠? 뭐가 대상과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엇갈린 경우라고 봐야 되겠어.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 삶에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교육평가는 어떻게 규정돼야 되는가? 지금 교육에 대해서 평가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도 평가하는 말 하루 종일 얘기할 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연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평가 대상과 평가 기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잡담이라고 그래요. 하이데크 말하면 공담이라고 그래요. 백날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한테 교육에 대한 평을 하시면은 한마디씩 다 할 텐데 그거 한번 수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실속 있는 말이 있나? 정말. 근데 무엇을 평가하든 간에 다음 단계가 필요하거든. 평가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게 규정이 제대로 안 되면 평가가 모호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평가에 적용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사태의 개선에 활용할 것인가? 이 단계가 거치는데 이 모든 점에서 아까 우리 교육평가를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특히 평가 대상과 평가 기준이 그야말로 혼란 상태에 있다. 이 문제. 가치 혼란 혹은 가치 천도가 되어 있다. 이것은 다분히 교육에 대한 개념 부재에서 생긴 점입니다. 그런데 교육 본의로는 교육의 예각을 규정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도 모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육평가 대상은 교육 자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교육과 교육 환경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그 부분이다. 크게 봐서. 그렇죠? 그리고 적용되는 기준은 내재적 가치하고 외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는 교육에 대해서는 고유하죠. 외재적 가치는 다양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 자체에 대한 평가는 혹시 내재주에서 운영이 되는가? 그로부터 보람을 느끼는가? 삶의 충실감을 느끼는가? 다른 분야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가치를 느끼는가?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다음에 환경과의 관계는 교육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든? 그렇지 않아? 그걸 우리는 교육의 여건이라고 그러죠. 교육의 여건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가 교육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 기준을 쓴다고 했죠? 교육의 내재적 목표에 복원하는가? 그래야 그래요. 그 다음에 기능은 뭐예요? 교육이 외부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래 안 그래? 그 영향을 주는 그 측면에다가 다양한 그 해당되는 외재 가치를 적용하는 거단 말이에요. 외재 가치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외재라는 건.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론은 평가 보고서는 평가 결과는 교육적인 삶을 개선하고 지원하는데 공헌할 수 있어야 된다. 야, 너무도 분명하잖아. 이게 가치 혼란이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한 가지는 교육의 양상과 양태를 구분해야 된다. 평가에서. 그 전에 우리가 외적교육의 양태, 공적교육의 양태, 내재교육의 양태 있죠. 그런데 외적교육의 양태는 세속과 교육이 겹치는 부분인데 세속계 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속계 본의의 가치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규정되어 있어. 공덕교육은 수도계 본이고, 그 다음에 수도계 중심으로 평가하려나. 그렇죠? 그걸 두고 교육의 평가라고는 안 한단 말이죠. 교육 본인에서는 내재 교육의 양태에서 교육의 여건과 교육을 분리시키고 아까와 같은 평가를 하는 거지. 그렇지? 이 분야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탐구 영역입니다. 이 탐구 영역이 얼마나 광범위하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죠. 필요하다는 건 느끼지 않는데요. 그러면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한테 이게 왔다요, 아니에요? 왔다요. 정말 왔다야. 여기서 조금만 나와도 그야말로 진짜 평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교육평가 전문가가 되는 거고 교육평가 연구자가 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 발언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제가 그걸 누가 한다면 그것은 교육학계의 이변이고 그 다음에 지구적인 이변이고 우주적인 이변이에요. 여기만이 아니라 온갖 분야가 다 그렇지만 내가 소개한 여러 가지 교육학 분야에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교육평가의 주체는 누구냐? 이게 나오잖아. 교육평가의 주체. 우선 내가 먼저 지적할 것은 전문가라는 편견을 버리자. 사람들은 교육이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평가 능력을 저평가한다고. 교육에 대한 평가 능력. 또 교육평가는 오로지 전문가의 소관이라는 편견도 있고 그래서 그 편견을 해방시켜주는 것만 해도 큰 발전이에요. 교육평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평가하는 사람을 교육평가자라고 그래. 교육을 평가하는 사람을 하잖아. 그것은 일반인, 전문가, 언론기관,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지, 교육연구소, 교육센터, 무슨 전 시간에 가는 교육지역, 교육지원센터, 뭐 이런 것이 얼마나 누구든지 교육을 평가하는 거죠. 또 그들은 그들 나름으로 교육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평가하는 거라고요. 일단 그 평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차별을 주시하는 게 중요하다. 누구는 이런 평가를 하고 누구는 저런 평가를 하고 리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그 각각의 평가자가 상정하는 교육이 무엇이며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까 공담이라고 했는데 공담도 녹음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무엇을 교육이라고 봐서 어떤 측면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거기 얼마나 그 혼란과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가 그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교육 주체로서 교육에 대한 평가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육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평가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교육 주체로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또 주시하는 것 중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교육 주체로서 하루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교육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던가? 그동안 하루 동안. 그 중에 교육적 활동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중단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재적인 요인인가 외적인 요인인가? 나의 교육적인 사람은 그 결과를 떠나서 그 자체로서 보람이 있었는가? 그것은 여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본다면 그는 이미 교육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반성으로 되고 더 나아가서 개선으로 될 수 있고 교육적인 삶에 그러면 좀 더 높은 평가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또 좀 더 나은 교육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더 평가 기준이 향상될 수 있다. 그거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평가한다니까 그럼 다 그걸 승인하자 이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이냐 여부는 또 따질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는 것은 따질 문제입니다.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늘 검토의 대상이 돼야 돼요. 아까 얘기대로 그 대상이 무엇이었으며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으며 올바른 방법을 썼으며 이런 거 그 문제점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교육평가의 개선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15분 쉴까? 그러면 10분에 만나면 되겠니? 15분인가?